네, 글로벌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최근에 그 한국의 화학 기업들은 인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관심도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의 어떠한 전략이 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9월에는 바이오 학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전략 세우시는 분들에게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제약검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화학기업의 성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주가는 좀처럼 움직임이 좀 더디고, 자, 그런 가운데 좀 관심도도 좀 멀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좀 빨리 좀 회복이 되면서 좀 힘이 좀 확 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보면 이제 우리 시간이 보면 바이오 에너지 메가 트렌드잖아요. 네. 메가 트렌드라 하면은 큰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보시면은 이제 화학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전통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따지면 뭐 비닐 봉지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이게 범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도 뭐 범용 제품 같은 경우는 50%를 합니다. 50%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첨단 제품으로 또 50%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화학의 에너지 기업들이 첨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뭐 스페셜티, 고부가.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 범용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알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유달리 2030년 성장 전략을 기업 설명회 자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대한 신뢰도는 시장에서 높습니다. 20조를 달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50조를 하겠구나, 50조보다 더 넘어가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파란색이 보면은 범용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보면은 뭐 비닐봉지라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보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뭐 말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색이 10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범용을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략이. 옛날에 기존에는 범용을 많이 키웠다는 거예요. 50%니까. 그런데 위에 보면은 천연색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첨단 소지라든지 정밀화학이라든지 뭐 전지 소지라든지 이런 뭐 그다음 수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현재 10조 원인데 이게 40조 원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 롯데케미칼만의 전략은 아니에요. LG화학이라든지 모든 화학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네. 우리나라가 다 범용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범용은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판, 유럽판 IRA의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동맹국 기준으로 첨단 제품을 하겠다는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첨단 제품을 바꾸고 있더라. 자,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범용과 첨단이 50대 50이다가 그런데 첨단 제품을 10조 원에서 40조 원을 바꾸고 범용이 10조 원이면은 그러면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3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3.4조 원인데 그럼 왜 그럼 130조 원이라는 숫자? 그럼 30배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1억을 투자하면 30억이 된다는 소리인데 2030년도에 40조 원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줄 수 있냐면 첨단 쪽이기 때문에 첨단 같은 경우는 지금 듀폰 같은 경우가 순이익률이 2.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롯데케미칼 첨단 소재가 지금 6.7%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이 지금 현재 40조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한 10%대까지는 다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2030년에 단기 순이익률이 그렇게 되면은 40조 꼬박이 듀퐁을 줄 수 있어요. 3배. 그런데 이제 린데가 7배거든요. 린데가 7배고 두 번째는 에어 프로덕트가 뭐 5배고 넥스트라 에너지가 7배인데 매출액 대비 7배, 매출액 대비 5배 주기는 힘들어요. 근데 매출액 대비 3배까지는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40조 곱하기 3을 하면 12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소재, 범용 같은 경우는 10조에서 10조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배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20조 플러스 1배 이렇게 하면은 13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매출액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첨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범용에서 대부분 다 기업들 성장 전략을 발표할 때 이제 첨단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이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범용화학인데,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초화학 쪽에서 범용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물량이 2024년, 2025년에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쪽 만드는 물량들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2026년, 7년, 8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도 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등,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많이, 공급 물량이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인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수요 확대가 많이 일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크게 도는 게 뭐냐면은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보면은 9월 17일 날 미국의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이제 최초로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금리 인하가 쭉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이 2조 2천억까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리 인하 효과는 굉장히 금리 큽니다. 인하 효과를 화학기업이 좀 이번에 톡톡히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롯데케미칼도 그렇지만 지금 은행들도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많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화학기업들이 기업 분기 설명을 하고 동영상 파일이나 녹취 파일을 올리지가 로딩을 하지 않아요. 실시간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전체 다 거의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뭐 KB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 설명의 파일을 녹취 파일을 올리는데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올리고 이러면 기업들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5가지 요인들에 해서 첨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2030년부터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화학기업이라고 하면 기존 산업 너무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첨단을 보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포부는 여기인데 주가는 자꾸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좀 궁금했는데. 제가 볼 때 시장도 일시적으로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첨단과 금리 인하 밸류업. 보겠습니다. 화학이요. 자, 이번에 바이오 쪽 볼까요? 해외에서 바이오 관련한 전략들 그리고 학회들 참 많은데 어떤 것들부터 좀 예의주시해 볼까요? 네, 9월에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열리고 있는 학회를 좀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계 폐암학회나 유럽 종양학회 그리고 유럽 당뇨병학회가 지금 9월에 순차적으로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계 폐암학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글로벌 국제학회가 이제 열리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 열리는 그런 학회를 좀 주목하시는 게 바이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계 폐암학회랑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될 내용들 그리고 주목할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존슨앤존슨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이번 그 두 학회에서 발표될 내용 양만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구두 발표나 이제 큰 심포지움 다 합해서 예를 들면 초록 발표되는 이런 내용들 임상 발표하는 게 130편이 넘습니다. 두 학회에서. 그러니까 한 기업이 이렇게 발표되는 양이 130개 이상이 지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암과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향후에도 어떤 기업이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30편이나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 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핵심적인 거를 좀 내용을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좀 뽑아드리자면 ADC, 항체약물 접합제하고 관련된 부분,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번에 플랫폼, 여기에 관련된 플랫폼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그럼 제가 추측할 때는 환자를 잘 선별을 해서 약의 효능을 더 높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예상은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표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고 있는 항암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블록버스터를 꿈꾸고 있는 후보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면역 항암제가 초기에 어떻게 이제 그 효능을 나타내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발표가 될 건데요. 여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존슨앤존슨 그리고 국내 유한양행 렉나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EGFR 변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그럼 왜 타그리소는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우리가 폐암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폐암 시장은 연간 약 한 50조 원 되는데요. 여기에서 타그리소가 2023년도 매출액이 약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상당한데 우리가 세대 구분을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어떤 약물을 얘기할 때 뭐 1세대다, 2세대 이런 세대 구분에 대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기 쉽게 네.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요. 타그리소는 3세대 약물입니다. 그럼 느낌은 어떠세요? 아, 지금 막 시작되는 약물은 아니구나. 벌써 1세대에서 3세대까지 왔구나. 그리고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된 효능이 좋은 약인가 보다. 좀 이런 정도의 뉘앙스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타그리소는 왜 이렇게 비교가 되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약이기도 하면서 효능이 좋으니까 이제 3세대까지 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1차 치료제로서 미국에는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한국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한다라면은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되면서 처방량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이제 유한양행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일이죠. 국내 기업이 미국 FDA를 통과한 항암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 FDA 승인을 통과를 하고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만 또다시 이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그리소가 이렇게 1차 치료제로 되면서 권고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9월 학교에서 주목되는 기업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한 건 유한양행과 HIV. 와, 유한양행이 지난달 동안 60% 올랐고, 예, 우선주도 180% 올랐고. 그럼 존슨앤존슨과 관련한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존슨앤존슨이 허가받은 내용이 적응증이 뭔가를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존슨앤존슨이 리브리반트죠. 리브리반트 이중항체인데요. 이중항체에다가 유한양의 렉나자를 같이 병용 투여하는 게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요법인 타그리소와 지금 이렇게 병용되는 약에 대한 이 경쟁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학회에서 제가 주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 약물이 됐었을 때 장점이 있어서 이제 매출액이 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승인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세계 폐암 학회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전체 생존율에 대한 데이터들이 발표될 텐데요. 최종은 내년 아스코에서 발표될 걸로 보여지지만 이번 세계 폐암 학회에서도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유심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SC 주사요법으로 리브리반트가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이러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타그리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암 네트워크에서도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된다라면 이런 거는 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발표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주위에서 좀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의 다음 시선은 이제 9월 학회입니다. 그에 따른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공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전략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